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얘기들일 수도 있고 극소수만 알고 있었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과 조원진 대표의 노여움을 살만한 일일 수도 있으며 지도부 어느 누구와도 합의하지 않았고 저는 제 자신의 정치 솔직히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정치 생명을 끝장내고 제가 존경하던 분들한테 노여움을 사고 왜 그랬냐라고 지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대한애국당이었고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이 바뀔 때 기억합니다. 2019년 6월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무처 내에서 당명 개정을 극렬하게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울고 불고 정말 추하게 울면서 당명 개정을 반대했고 그게 박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도 믿지 못했으며 이름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께 항변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 지금 우리공화당 로고 만든 사람이 저니까요. 밤새 그렸으니까요. 정말 힘들었어요. 밤새 로고 그리고 모든 바로 우리공화당으로 바뀐 새로운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천막당에서 노트북 들고 밤새고 의문이었죠. 그래서 울며 불며 대통령께 편지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께 미움받겠지. 노여움을 사도 상관없다. 진짜 울며 불면서 주변의 직장 동료들, 지금 있는 당직자들한테 화를 냈고 난 몰라. 그 감옥에 계신 대통령이 나 미워해도 상관없어 라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들은 분은 지금 여기 안 계세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을 저는 약 7개월에 이르는 시간 동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6월 22일인가 24일경에 수원 집회를 했습니다. 조원진 공동대표가 편지 제목을 알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모르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유영아 변호사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제가 보낸 편지를 언급하셨고 편지 제목을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조 공동대표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도 그 판단을 유효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런데 그것은 홍모 노인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진실은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진실은,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진실은 지금 우리 당에서 자기 수하들과 분탕을 치고 있는 홍모 노인이 주장하는 진실과 매우 상반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홍 노인은 정말 실무적으로도 온갖 분탕을 쳤습니다. 저는 증거 있는 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2019년 8월에 친 분탕이 가장 컸죠. 제가 느꼈던 초반의 분탕 중에는. 먼저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 당시 저는 조원진 공동대표의 편지 내용을 당원들에게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지 혼났어요. 그것은 예의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예의 없는 짓을 하고 박 대통령께 누를 끼치는 짓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홍문정 공동대표, 이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우리공화당 당원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간질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인형이 아니에요. 인형도 아니고 종놈도 아니고 소유물도 아니고 주인님이 눈 부릅뜨면 고개 깔고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고 그냥 말트는 머슴도 아닙니다. 편지 내용 읽겠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고 더 멀리 보고 있다. 홍문종 공동대표 홍노인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고 확신해서인지 아니면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 멋대로 조종할 수 없다는 확신하에 그냥 막 나가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무엇도 자기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로지 국민뿐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화당에는 당원 동지들만 있다. 이것은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도 아니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도 아니고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 최대한 빨리 해치우는데 이렇게 장애물로고는 조약돌 하나 치우는 겁니다. 그런 조약돌로 전략하는 데에는 홍노인 스스로가 자초했습니다. 편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 6월 17일 우리공화당 당명이 바뀌기 며칠 전, 기억하건대 며칠 전입니다. 그때 발송되었고 모바일 영수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일, 2일 후에 발송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목, 인형의 눈물. 저희는 대통령 각하의 뜻을 따를 것이지만은 많은 애국 국민들이 크게 상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나 대통령 각하의 심기를 거스를까 당 사무처에서 노심초사하며 반대 목소리를 찍어 누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 각하께 항명하거나 불응하는 듯한 모양이 되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지난 2년간 수십만 민초들이 지옥에 떨어진 듯한 마음으로 건설해온 대한애국당이 숨결 한 번의 먼지가 된다고 해도 그들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더라도 감수하고자 마음먹은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리더십에 금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각하를 구하러 나왔고 지키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태극기를 든 우리의 가치가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분으로부터 저울질당하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 전에는 꿀이 떨어지는 듯한 악첨을 하며 자기 정치만 하며 지난 2년간에는 자기 모심만 하며 배만 불려온 의석들과 비교되며 말입니다. 태극기를 든 애국 국민들만큼은 대한애국당만큼은 가깝게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은 사사로운 오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만큼은 정치적인 견제와 의심의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마음은 허망함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배신했고 박근혜 대통령 각하를 배신하고 비수를 꽂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변희재의 온갖 이간질과 음해 때문이 아닙니다. 최근에 유영아 변호사마저 잠시 의심했었습니다. 지난 12월 유영아 변호사가 홍문종 의원과 친박 신당을 창당한다며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이제는 대한애국당의 당명을 신공화당으로 개칭하거나 다시 창당을 한다는 보도가 지난 사흘간 빗받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공화당의 이름은 통일교 신동국의 것으로 대한애국당의 이름은 그간 대한애국당을 탐내던 장사파리들의 것으로 대한애국당은 이름과 하나 된 그 모든 걸 잃어버린 채 사라질 것이기에 그동안 대한애국당을 알리겠다며 전국에서 2년간 노력해온 이름 없는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는 무의미한 몸부림으로 사라져버리겠지요. 유영아 변호사는 그간 대통령 각하의 뜻이라고 여러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저는 대한애국당이 아닌 무언가의 공동대표가 된 홍문종 의원을 반기는 올해와 같은 박수갈채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명목뿐인 당명개정위원회가 설치되는 망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조원진 대표가 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조원진 대표가 그간의 모든 과를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겠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각하를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뵐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형처럼 대통령의 뜻을 따를 것이며 대통령 각하께서 자유로워지는 날 저 또한 비로소 이 형벌과도 같은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탄핵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옥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려고 합니다. 각하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따님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각하께서 단순히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위치를 초월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각하의 생각과 다른 듯한 지금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대통령 각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사진 찍히기 좋은 곳에서 곁을 거닐고 거짓 눈물을 흘리며 사랑한다고 꽃을 바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땀을 흘리고 부끄러움을 알기에 숨어다니며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들을 기뻐하며 각하를 따를 것이고 그때에 이르러서야 우리나라 정치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 편지를 2019년 6월 17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누구의 손도 통하지 않은 제 우체국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이 편지 제목을 조원진 공동대표가 어떻게 알겠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전달한 당사자가 알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소통의 창구가 유영하 변호사라면 말입니다. 저는 이 편지 내용을 대통령께 신뢰가 되는 것을 각오하고 미움을 살 걸 각오하고 어쩌면 사람 취급받지 않게 될지도 몰라요. 조원진 공동대표에게 무지 혼이 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는 그때 확신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구나.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계셨고 어쩌면 지금의 사태도 예견하셨습니다. 왜? 그 편지가 단순한 헛소리였으면, 저의 망상이었으면, 투정이었으면, 사실과 전혀 달랐으면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 대통령 뵌 적도 없어요. 어쩌면 앞으로 못 뵐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바쁘시고 높은 곳에 갈 분이시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할 것이고 바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분개하는 것은 홍문종 공동대표, 자꾸 지금 붙이게 되는데 홍노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정해주세요. 홍노인과 그의 수하들이 벌써 그때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자신들의 수중아를 완전히 노이냐 확신을 하는 행동들을 벌이고 있다. 저는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확신을 하든지 아니면 망했다 싶어서 끝까지 이 당만이라도 어찌 해보겠다 분탕을 치는지. 우리 주인님은 홍문종 대표도 아니고 조원진 대표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왔고 지금도 우리 돈을 들여서 투쟁을 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인가? 최고로 멋진 동지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멋진 대통령입니다. 가장 최전선에서 투쟁하던 가장 의롭고 멋지고 외로운 투쟁을 견뎌오던 최고의 동지였습니다. 그 동지를 배반한 놈들이 지금의 탄핵 찬성파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당명 제정이나 이런 데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의도가 없었다, 제가 의심하던 의도가 없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당명 개정과 그 이후의 모든 행정 절차와 업무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홍노인과 그의 수하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먼저 증거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8월 15일 집회는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 집회에 공을 들이고 있었죠. 얼마나 인원 동원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8월 15일은 무조건 서울역으로 모여달라, 계속 다른 지역 홍보하는 물타기맨들하고 다른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 탈을 쓴 이익단체들한테 정말 괴롭힘을 당해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알리고 우리 당의 정체성을 설명해 왔어요. 저는 당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신문 광고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당에서 나가는 거는 우리 당이 돈이 없기 때문에 신문 광고, 현수막 이런 것들을 외주를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들어 왔고 각 동지님들께서 만들어 왔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신문 광고 어느 날 8월 15일을 앞두고 몇 차례 광고가 나갔습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 어쩌면 자유일보도 나갔을 수 있죠. 며칠 연속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계속 광고를 만들었어요. 첫날 분명히 오후 1시 서울역이라고 해서 제가 조선일보에 마감 시간 임박해서 조선일보 광고사에 정확히는
광고사 사장 김모 씨에게 메일로 광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흡족해서 퇴근했죠. 좋아, 해치웠다. 다음날 오후 1시 서울광장 대한문으로 광고가 나갑니다. 누가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저는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미쳤나? 잘못했나? 근데 서울 조선일보 광고사에 보낸 광고를 보니까 저는 오후 1시 서울역으로 보낸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조선일보에 올리는 그 광고사에서 제 도안에 손을 댔다는 거죠. 제가 보낸 파일에서 오후 1시 서울역 지우고 우리공화당 지우고 오후 1시 엉뚱한 장소, 그 우리가 맨날 지나다니는 거기 사는 쓰잘데없는, 진짜 정말 우리한테 쓰잘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로 해놨더라고요. 난리 쳤습니다. 왜냐? 거기서 저보고 내부 총질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 안 두려고 했어요. 이게 뭐냐? 왜 내가 멀쩡하게 낸 광고 도안이 어떻게 가서는 그렇게 멋대로 다른 집회 홍보 도안으로 바꿔 있느냐? 난리를 쳤더니 그 집회 담당자가 한밤중에 조선일보에 전화해서는 광고 내용을 멋대로 바꿨다는 겁니다. 우리 당 돈으로 낸 광고였죠. 그래서 그 광고는 우리 돈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광고를 도용당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길길이 뛰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오경훈 사무총장이 저에게 보냈던 메시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오경훈 사무총장은 이 문제 삼는 것이 무슨 당에 해가 되는 것이냐, 마치 당원들이 아는 게 무슨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양 알고 저는 상사니까 따랐죠.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신문 광고 분탕이 있었는데 그 다음은 더해요. 2번 있었어요. 그게 8월 15일 저번 집회 신문 광고 대란입니다. 지금 잠시만요. 오경훈 비서실장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카톡입니다. 밤 8시 32분에 국본 민중홍 사무총장 전화옴. 우리가 제작 조선일보 광고국에 넘긴 광고 최종본을 임의로 수정한 사실 통지받음. 즉시 변혜룡 팀장에게 조선일보 광고국에 연락해서 우리가 보낸 최종본을 보내라. 그러지 않고 광고주가 아닌 다른 측이 임의로 수정한 것을 내보내면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강력히 요구할 것을 지시함.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밤 9시 52분에 민 총장으로부터 이미 지방판에 이미 수정본이 나갔다. 수도권판에 또 다른 판본이 나가면 혼선이 발생한다. 이미 수정에 대해 책임지고 2차 광고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겠다는 연락받음. 광고 도용당한 겁니다. 제가 만들어서 거기 갖다 바친 거예요. 물론 제 의사는 없었죠. 그러면서 오경훈 비서실장이 이날 그리고 나서 아침 7시 반에 이제 연달아 얘기를 합니다. 대범하게 받아들이시라는 조 대표님 말씀이니 좀 사귀시고 수고 많았어요. 이것도 뭐냐? 저한테 이 수고 많았다는 염장에 이르기 전에 태극기 집회를 광고 관에서 쭉 이걸 보냈죠. 그 다음에는 또 뭐냐? 8월 14일 수요일 다음 날입니다. 갑자기 저한테 신문 광고 도안을 이렇게 얼기설기 그린 콘티라는 게 있어요. 뭐 신문 광고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서 중간에 무슨 제목 들어가고 어디에 뭐 들어가고 대충 그린 거. 그거에 따라 신문 광고 도안을 만들어 달라고 보낸 게 있는데 보시고 읽어드릴게요.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보시고 전화 주세요. 낮 2시 20분. 그 다음에 저한테 말했습니다. 대표님들 협의 내용을 정리해 비서실 공유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8월 15일 통합 집회를 결정한 만큼 최대한 양보하면서라도 행사 성사를 이뤄낸다는 원칙 재확인. 두 번째 광고를 이미 수정한 데 대해 국본 측도 책임을 인정하고 대금 지불을 약속한 만큼 이를 수용한다. 누구 맘대로 수용하죠? 저는 상사니까는 일단은 까라면 깠어요. 그 다음
왜곡 과정을 공개하면 내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그 전모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밝히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당원 동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작년 8월 15일 전의 얘기입니다. 벌써 그 짓들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 기왕에 광고비를 계상한 부분이 있으므로, 자 여기서 들어보세요. 또 통수가 시작돼요. 기왕에 광고비를 계상한 부분이 있으므로 8월 15일자 조선일보에 우리가 제작한 광고를 게재한다. 광고 시한 최종본을 실 때 연사 부분만큼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오경원 비서실장이 이런 문자를 연달아 보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어제 대표님들 협의 통해 확인된 사항 보냅니다. 최종 교정본 나오면 보내줘요. 대표님들 컨펌 받아야 하니 물결. 그러고 나서 저는 그걸 보면은 이 광고의 내용이 뭐냐, 많은 분들이 당시에 기함하면서 이게 조선일보 광고가 왜 이래요 하고 이제 민원 주셨던 그 광고입니다. 내용, 통합 태극기 집회 오후 2시 30분 서울역 앞 1시부터 사전 집회 시작. 이대로 하라고 저한테 그려줬어요. 그리고 밑에 조그맣게 써놨어요. 주최주관, 국본, 대한문, 일파만파, 동아면세점, 천만인 무대석 방법부 서울역. 우리공화당 없고 국본 대한문이 제일 먼저 나오고 통합태극기 집회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시작하며 1시부터 사전 집회 시작한다고 밑에 조그맣게 써놓고 1시부터 대한문이라는 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짓을 벌써 작년 8월 15일 전에 수작질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거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정을 알 것 같은 분들께 문자를 보내서 물어봤어요. 이 문자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뭐 읽기에는 너무 많다. 하여튼 이게 사실인지 저는 좀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불행히도 8월 13일, 14일은 소위 말하는 대집회를 앞두고 너무나 바쁜 시기였어요. 지도부가 당연히 저 같은 말단 직원의 뭐 문자를 일일이 보겠어요? 솔직히 답장이 나오면 다행이겠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무총장 밑에쯤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답장이 안 왔죠. 그래서 이게 지도부 뜻인가? 지도부 뜻인가? 난 진짜 모르겠다. 난 정치를 모르겠어. 전 지금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뭔지 좀 병 걸릴 것 같은 기분인데 이것도 큰 뜻인가 하면서 보냈죠. 8월 15일에 당일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고 지도부에서도 난리 나고 당원 동지들도 난리 나고 결국 이 분탕질을 친 이 서울역이 아닌 다른 집회 장소는 제일 수혜를 받겠죠? 이 사람들이 우리공화당 당원입니까? 그 시민단체 회원입니까? 홍노인은 대체 본인의 정체성이 당원인지 그 시민단체 끈앞풀인지부터 규정을 해야 돼요. 이런 짓들을 작년부터 해놓고서는 어디서 사람아 웃느냐! 정신이 혼미해졌으면 클리닉에 가세요. 정신이 혼미해졌으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지금 제가 마이크를 넘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8월 15일 집회 때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 연사도 빠진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당원 동지는 이렇게 매우 큰 폐를 저질렀어요. 그러고 났더니 알고 보니 지도부는 모르는 일이었다. 잘 모르는 일이었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또 사실과 다르다고 그 사무총장께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뭐라고 하실지 궁금해요. 서울대 총학생회장 하셨다며. 저는 연세대학교 나왔고 급도 낮은 대학이죠. 서울대학교에 비하면 수능 점수 낮으니까 제가 머리로 이길 자신 없어요. 하지만 전 팩트로 봅니다. 대체 팩트를 이길 만한 지능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분노하는 게 저는 사무처에 있는 제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도 아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왜 이렇게 하죠? 싫은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직원이었어요. 그분들의 관대함에 감사해요. 하여튼 저는 내부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직원이었고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집회나 방법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이거 왜 이래요? 이제 징징거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저도 썩 잘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홍노인과 그 부하들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아, 우리는 정당 경험도 없고 각자 저 같은 경우는 뭐 앱 개발하는 회사에 있었으니까 뭐 디자인 이런 거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기존의 정치권 문화라든지 어떤 노하우라든지 완전 노련한 베테랑처럼 해줄 수 있겠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9월에 박 대통령께도 그들의 전문성을 기대한다라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들은 실무자인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당 실무에 뭘 도와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분노하는 것은 혁신을 포장해서 혁신을 빙자해서 진짜 혁신의 가능성과 진짜 변화의 가능성을 짓밟고 마치 우리공화당 조원진 하나만 끝장내면 그리고 우리공화당만 가지면 혁신이 완성되는 것처럼 포장하는 구태 정치인 정말 다른 거대 정당 보수파리들이나 할 짓을 그대로 하면서 진짜 우리공화당에서 변화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찾고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는 우리공화당 당원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렸다. 진짜 혁신을 개논리로 만들어버렸다. 저 홍노인과 그 일당들이 무슨 뭐 인적쇄신 뭐 어쩌고 뭐 무슨 지금 보면은 그 논리가 말도 못해요. 뭐 기존 당직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집단 이기주의를 버려라. 조원진 사당화가 심각하다. 조원진 독재에 물러가라. 아니 제발 조원진 대표가 독재했으면 제가 이렇게 정말 병 걸릴 만한 상황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실무자니까 그걸 알죠. 문제는 이런 혁신 무슨 인적쇄신 사당화를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에 반발하는 우리공화당 당원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고압적으로 찍어 누르기에 이릅니다. 어제 방송이 그러했고 며칠 전에 1월 14일에 일방적 통보가 그러했고 계속 당원 동지 개인을 찾아가면서 한 수많은 이간질 행위들이 그러했죠. 한마디로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들을 자기네가 어떻게 찜쪄먹을 수 있는 힘없고 무지하고 그냥 윽박지르면 따라오는 노인네들처럼 만든 거예요. 그 홍 노인께서 좀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직 그러실 나이가 아닌데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염려스러워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론은 누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느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지금 증언 녹음 파일도 있고 수많은 동지들이 귀로 직접 들으셨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을 받은 똘마니처럼 행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명령을 내리는 이상한 아줌마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인입니다. 저거 작년 여름에 확신을 한 상황이에요. 절대 이런 이간질 공작에 넘어가지 마시고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셔야 됩니다. 너무 오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이와 같은 이유로 홍문종 노인과 그가 데려온 오경훈 사무총장 및 이창원 부실장에 대해 즉각 제명을 촉구합니다. 그 셋에 대한 개인적 유감이었습니다.